남의 피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10년 뒤 그 쌍둥이가 제 유일한 혈육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었다는 것도요. 정현우는 병원 대기실에 앉아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불안하게 다리를 떨었습니다. 의사가 부른 이름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진료실에 들어서자 의사는 표정이 좋지 않았죠. 정현우 씨 무정자증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말은 그에게 벼랑 끝으로 밀려난 느낌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그는 아내 이서윤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할지 고민했습니다. 서윤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어두운 표정을 보자마자 무슨 일인지 눈치챘습니다. 현우가 검사 결과를 말하자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곧 손으로 닦아냈어요. 그래도 우리 가족 만들 수 있어. 서윤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죠. 정자 기증으로 시험관 시술을 할 수 있잖아요. 현우는 망설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정자로 아이를 갖는다는 생각이 그를 괴롭혔어요. 하지만 서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죠. 나는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 현우가 물었습니다. 서윤은 미소 지었어요. 당신이 아빠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시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더블 잭팟이라고 했죠. 쌍둥이였으니까요. 모두가 축하했어요. 현우의 부모님, 서윤의 가족들까지. 서윤의 배가 불러올수록 현우는 점점 멀어졌지만 서윤은 그저 아빠가 될 부담감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서윤은 진통으로 신음하면서도 남편의 손을 놓지 않았죠. 우리 아이들을 곧 만날 수 있어요. 아이들의 첫 울음소리가 병실을 채웠을 때 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들을 안겨주었지만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내 피도 안 섞인 애들인데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가족이야? 서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죠. 현우야, 무슨 소리야? 우리 아이들이잖아. 하지만 현우의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었어요. 그날 밤 현우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서윤이 아이들을 안고 울부짖는 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미안해, 난 이럴 자신이 없어. 현우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서윤은 혼자서 갓난아이 2명을 품에 안고 무너진 삶의 잔해 위에 서 있었어요. 남편의 빈자리가 집안 구석구석을 채웠습니다. 아들 정아는 조용하고 엄마를 닮았죠. 반면 딸 정은은 활발하고 감성적이었어요. 현우를 닮았다는 생각에 서윤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가 꼭 지켜줄게. 서윤은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속삭였어요. 혼자서도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했죠. 호주 이민은 서윤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기억, 현우와의 추억이 담긴 곳에서 벗어나야 했어요. 멜버른의 작은 동네에 정착한 서윤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세레니티 플라워라고 이름 지었죠. 평온함을 찾고 싶었거든요. 정하나, 정은아,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서윤은 3살 배기 쌍둥이에게 새 집을 보여주었어요.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낯선 공간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자랐고 서윤은 강해졌어요. 꽃집은 동네에서 유명해졌죠. 서윤의 따뜻한 미소와 정성스러운 꽃다발이 입소문을 탔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혼자 눈물을 훔치곤 했어요. 아빠는 언제 와요? 5살이 된 정은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서윤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빠는 멀리 있어. 그것이 서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었죠. 정아는 대부분 침묵했습니다. 아이의 조용한 눈빛이 서윤을 더 아프게 했어요. 말없이 상처를 간직하는 모습이 현우를 떠올리게 했죠. 한편 한국에서 현우는 자신만의 길을 걸었습니다. 바이오텍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스타트업을 창업했어요. 젠텍 바이오라는 회사였죠.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모든 열정을 쏟았습니다. 일에 파묻혀 있으면 서윤과 아이들을 떠난 죄책감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어요. 현우 대표님,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현우는 깊은 생각에서 벗어났죠. 회의실에서 현우는 자신감 넘치는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저희 젠텍 바이오는 희귀 유전질환 치료에 혁신적인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사업은 성공했어요. 현우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CEO가 되었죠. 하지만 밤마다 꿈에서 두 아이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는 얼굴인데도요. 내가 왜 그랬을까? 현우는 자주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윤에게 연락할 용기도 없었죠. 10살이 된 정한과 정은은 호주에서 잘 적응했습니다. 정은은 학교에서 인기가 많았고 정한은 과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서윤은 아이들이 아빠 없이도 잘 자라는 모습에 안도했지만 한편으로는 현우의 빈자리를 느꼈죠. 엄마, 이거 봐. 정은이 그린 가족 그림을 보여주었어요. 엄마와 오빠 그리고 정은이 있었죠. 하지만 구석에 흐릿하게 남자 한 명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건 누구니? 서윤이 물었어요. 정은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빠, 그냥 상상해서 그렸어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아빠를 향한 빈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젠텍 바이오의 연구실에서 현우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어요. 유전병 치료 프로젝트를 위해 대규모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중이었죠. 컴퓨터 화면에는 수많은 DNA 정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호주에서 샘플 분석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연구원이 태블릿을 건넸어요. 현우는 무심코 데이터를 훑어보다가 갑자기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 속 두 샘플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정한과 정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이게 뭐지?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샘플들은 어디서 온 거야? 멜버른 어린이 병원에서 받은 겁니다. 희귀 유전자 연구를 위한 국제 협력 프로젝트의 일환이에요. 현우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나이도 맞고 이름도 맞았어요.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죠. 분석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럴 수가.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두 아이의 DNA와 자신의 DNA가 비교 분석된 결과였죠. 일치율은 놀랍게도 99.7%, 부모와 자식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수치였습니다.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다른 사람의 정자로 시술했는데 그는 즉시 당시 시술을 받았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현우는 병원장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 아내가 시험관 시술을 받을 때 정자 기증자의 것을 사용하기로 했었는데 노년의 병원장은 컴퓨터로 옛 기록을 확인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벨링 오류가 있었던 것 같군요. 이서윤 씨의 시술에는 귀하의 정자가 사용되었습니다. 천둥이 내리친 듯 했어요. 현우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죠. 그럼 내가 버린 건? 네, 당신의 친자식입니다. 병원장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현우는 병원을 나와 차 안에서 오열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한 선택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어요. 남의 아이라고 생각해버렸던 쌍둥이가 자신의, 오직 자신만의 혈육이었다니. 피를 나눈 단 하나의 가족이었던 거죠. 서윤아, 정한아, 정은아. 현우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현우는 회사에 병가를 내고 호주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인터넷으로 멜버른의 한인 커뮤니티를 뒤졌죠. 세레니티 플라워라는 꽃집을 찾아냈을 때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주인의 사진. 서윤이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지만 여전히 그녀였습니다. 사진을 클릭하자 더 많은 이미지가 나왔어요. 꽃집 개업식 사진 속에는 서윤 옆에 두 아이가 서 있었죠. 10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 소년과 소녀. 현우는 화면을 응시하며 참을 수 없는 그리움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 애들을. 현우는 노트북 화면을 붙잡고 오열했어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자신의 아이들. 그들의 첫걸음마, 첫말, 첫 학교 등교. 모든 순간을 놓쳤죠. 현우는 이틀 뒤 인천공항에서 멜버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12시간의 비행, 그 시간 동안 현우는 서윤과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수없이 생각했어요. 어떤 말도 충분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죠. 멜버른 공항에 도착한 현우는 렌터카를 빌려 내비게이션에 세레니티 플라워의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10년 만의 만남, 하지만 그들은 그를 원할까요? 용서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멜버른의 조용한 교외 지역, 다정한 집들이 늘어선 거리 끝에 세레니티 플라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꽃집 맞은편 카페에 앉아 1시간째 가게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은 떨리고 입은 바짝 말랐죠. 용기를 내야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우가 시계를 확인했어요. 오후 3시. 학교가 끝나는 시간이었죠. 꽃집 쪽으로 걸어오는 두 아이가 보였습니다. 소년과 소녀. 교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현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정한과 정은, 14살이 된 그의 아이들. 정한은 키가 크고 조용해 보였죠. 정은은 활기찬 걸음걸이로 오빠에게 뭔가를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의식적으로 꽃집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기 현우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아이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갔어요. 정한아. 정은아. 두 아이가 멈춰서서 낯선 한국 남자를 바라보았죠.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현우의 눈에서는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아저씨 왜 우세요? 정은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한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현우를 바라보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죠. 그저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자신을 닮은 눈, 서윤을 닮은 미소. 10년 동안 그가 놓친 모든 것들이 이 아이들의 얼굴에 새겨져 있었어요. 정한아, 정은아. 꽃집에서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들어와. 간식 준비된. 서윤이 문 밖으로 나오다가 현우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죠. 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고 서윤은 문간에 서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엄마, 이 아저씨 알아? 정은이 물었지만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먼저 들어가 서윤이 겨우 목소리를 찾았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죠. 정한이 엄마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요? 서윤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그냥 엄마 친구야. 들어가서 숙제해. 아이들이 꽃집으로 들어간 후 서윤과 현우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이 둘 사이에 놓여 있었어요. 현우는 무릎이 떨리는 것을 느꼈죠. 천천히 서윤 앞으로 걸어가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겨우 짜낸 목소리였어요. 정말 미안해, 서윤아. 서윤의 얼굴에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라움, 분노, 슬픔, 그리고 혼란이었죠. 왜 지금 와서? 알게 됐어.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라는 걸.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병원에서 실수가 있었어. 현우가 말했어요. 내 정자였어. 기증자의 것이 아니라 내 친자식이었던 거야. 서윤이 충격에 휩싸여 벽에 기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그걸 말하면 뭘 어쩌자는 거야?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서윤의 분노는 정당했죠. 그가 벌인 것은 단순히 책임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이었으니까요. 들어와 서윤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보이면 안 돼. 꽃집 뒤편의 작은 사무실에서 둘은 마주 앉았어요. 현우는 유전자 검사 결과와 병원의 실수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서윤은 묵묵히 듣고 있었죠. 10년이야, 서윤이 말했어요. 그 애들이 아빠 없이 자란 시간이 10년이야. 그걸 어떻게 돌려놓을 수 있어? 현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돌려놓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잃어버린 시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죠. 정한이랑 정은이에게 말해야 할까? 서윤이 긴 침묵 끝에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가득했어요. 현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죠. 당신이 결정해. 내게는 그럴 자격이 없어. 자격. 서윤의 웃음소리가 쓰게 들렸습니다. 당신이 떠났을 때 나는 매일 밤 울었어요. 아이들은 왜 아빠가 없냐고 물었고 나는 대답할 수 없었죠.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발.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돌아오는 게 있나요? 서윤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렸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버렸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문이 열리는 소리에 둘은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정은이 문간에 서 있었죠. 아이의 눈은 둘을 번갈아가며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가 누구예요? 정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윤은 당황했습니다. 현우를 힐끗 바라보더니 딸에게 다가갔죠. 정은아, 지금은 아빠예요? 정은의 질문에 방안이 얼어붙었어요. 현우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서윤이 딸의 어깨를 붙잡았죠. 어떻게 알았어? 정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사진 봤어요. 엄마 서랍에 있던 사진. 그리고 이 아저씨가 우리 이름을 불렀을 때 알았어요. 현우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딸을 향해 한 걸음 내딛었지만 더 나아갈 용기가 없었어요. 정은은 그대로 서서 아버지를 바라보았죠. 정한아. 정은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이리 와봐, 빨리. 정한이 문간에 나타났어요. 형제의 눈빛만으로 무언가를 나눈 듯 했죠. 정한의 시선이 현우에게 머물렀습니다. 소년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우리 아빠. 정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왜 이제 왔어요? 서윤이 아이들에게 다가가 품에 안았어요. 아이들아, 앉자. 이야기할 게 있어. 거실로 자리를 옮긴 네 사람. 서윤은 최대한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요. 시험관 시술, 현우가 떠난 이유, 그리고 유전자 검사로 밝혀진 진실까지. 아이들은 놀라움과 혼란스러움으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빠 맞아요? 정은이 현우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맞아. 목소리가 떨렸죠. 하지만 난 너희를 버렸어.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정한은 침묵하며 눈물만 흘렸어요. 그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정은은 현우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왜요? 단 한마디였지만 그 질문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현우는 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남의 아이라고 생각했어. 내 피가 아니라고.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지만 너희는 내 아이였어. 유일한 내 핏줄이었어. 정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워서 떠났어요? 아니야. 현우가 급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잘못한 거야. 너희는 잘못이 없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정한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0살 때 발표회가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가 왔었죠. 난 혼자였어요. 현우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들의 상처 입은 목소리가 그를 찔렀어요. 7살 때 자전거 타다 넘어졌을 때 아빠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정은이 말했습니다. 12살 생일에도 학교 입학식에도. 현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할 말이 없었죠. 아이들의 모든 말은 사실이었으니까요. 그가 놓친 순간들, 돌아오지 않을 시간들. 미안해. 그가 겨우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 침묵이 방을 채웠습니다. 서윤은 아이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현우는 그들 앞에서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였죠.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건데요? 정한이 마침내 물었습니다. 소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감정이 울렸어요. 현우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죠.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머물러도 된다면 너희를 알아가고 싶어. 하지만 원치 않는다면 이해할게. 정은이 정한을 바라보았습니다.
쌍둥이 사이에 무언의 대화가 오갔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정은이 말했죠. 그녀의 눈에는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서윤이 아이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너희 방에 가 있을래? 엄마가 금방 갈게.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간 후 서윤은 현우에게 차를 건넸습니다. 둘은 다시 마주 앉았어요. 이제 어쩌죠? 서윤이 물었습니다. 현우는 찻잔을 만지작거렸어요. 여기 머물러도 될까? 멜버른의 호텔에 묵으면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서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달렸네요. 그들이 원한다면. 다음 날 아침 현우는 호텔 로비에서 서윤의 전화를 받았어요. 아이들이 당신을 보고 싶대요. 학교 끝나고 꽃집으로 와요. 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루 종일 시간이 더디게 흘렀어요. 오후 4시 그는 긴장된 마음으로 꽃집에 도착했죠. 아이들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안녕?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정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에 대해 알고 싶어요? 현우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너희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과목, 꿈, 10년 동안 놓친 모든 것들. 정한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진짜 우리 아빠 맞아요? 증명할 수 있어요? 현우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였죠. 이게 증거야. 그리고 너희도 검사해 볼 수 있어. 내가 아빤지 확실히 알고 싶다면. 정한은 서류를 조심스럽게 읽어보았습니다. 과학에 관심이 많은 소년답게 분석 결과를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정한이 몸이 좀 약해요. 서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가끔 원인 모를 통증이 있고. 현우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어요. 어떤 증상이 있어? 서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의사들도 정확한 원인을 모르겠대요. 특별한 병명은 없지만 가끔 관절에 통증이 있고 피로를 많이 느끼고. 현우는 정한을 바라보았어요. 우리 회사에서 희귀 유전 질환을 연구하고 있어. 혹시 검사를 해봐도 될까? 정한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다음 날 현우는 정한을 멜버른의 종합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서윤도 함께했죠. 동의를 받아 혈액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결과는 이틀 후에 나올 거예요. 의사가 말했어요. 제가 한국의 젠텍 바이오와 협력하고 있어서 전문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현우는 아이들과 조금씩 가까워지려 노력했어요. 정은은 현우의 접근을 조금씩 받아들였지만 정한은 여전히 거리를 두었죠. 아저씨 아니, 정은이 말을 멈추었습니다. 아빠라는 단어가 아직 낯선 듯 했어요. 편한 대로 불러 현우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주에서 계속 살 거예요? 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건 너희와 엄마가 원한다면 고려해 볼 수 있어. 이틀 후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현우는 의사와 먼저 상담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죠. 무슨 일이에요? 서윤이 불안하게 물었어요. 의사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정한 군에게서 희귀 유전 질환의 초기 징후가 발견되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라 증상이 미미하지만 앞으로 관리가 필요해요.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떤 병인가요? 자가 면역 관련 희귀 질환입니다. 다행히 젠텍 바이오에서 개발 중인 치료법이 있어요. 현우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할게. 우리 회사의 모든 자원을 동원할 거야. 정한의 진단 결과는 가족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현우에게는 더 큰 죄책감으로 다가왔어요. 자신의 유전자가 원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괴로웠죠. 제발 치료만이라도 하게 해줘. 현우가 서윤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어. 서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이들의 선택에 맡기겠어요. 당신이 아버지라는 건 사실이니까 그들의 결정을 존중할게요. 그날 저녁 현우는 호텔로 돌아가기 전 아이들과 대화했습니다. 거실에 모여 앉은 세 사람, 서윤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그들에게 공간을 주었어요.
정하나, 내 병은 치료할 수 있어. 현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최고의 의료진을 구성할게. 원한다면 함께 가자. 정한이 고개를 들었어요. 한국에요? 현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치료받을 수 있어 하지만 우리 연구소가 있는 곳이 한국이라 그쪽이 더 효과적일 거야. 정은이 불안한 표정으로 오빠를 바라보았어요. 우리 따로 살아야 해? 현우는 머리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너희 엄마와 함께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자주 호주로 올게. 침묵이 흘렀어요. 정한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다음 날 현우는 호주에서의 일정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정한의 치료를 위한 준비가 필요했죠. 그는 꽃집으로 향했습니다. 곧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 현우가 서윤에게 말했어요. 정한이의 치료 계획을 세우려고.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현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너희도 한국에 올 생각 있어?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의 학교도 있고 이 꽃집도 있어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네요. 물론이지. 현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리한 부탁인 거 알아, 그냥. 서윤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한이의 치료가 필요하다면 방법을 찾아볼게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정한과 정은이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현우는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했죠.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 현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올게. 그리고 언제든지 연락해도 돼. 정은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현우의 팔을 붙잡았어요. 꼭 다시 와요? 약속해요?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약속할게. 이번엔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정한은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현우는 아들에게 다가갔지만 물러서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다면 강요하지 않을게. 현우가 말했어요. 하지만 내가 아버지란 걸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정한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지만 애써 감추려 했습니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우는 조용히 꽃집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지만 희망도 있었어요. 10년 만에 찾은 가족, 이제는 놓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죠. 한국으로 돌아온 현우는 즉시 연구팀을 소집했습니다. 정한이의 치료가 최우선입니다. 모든 리소스를 투입하세요. 몇 주 동안 현우는 정한의 병에 대한 연구와 치료법 개발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어요. 매일 밤 서윤과 아이들에게 영상 통화를 했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이들과의 거리가 좁혀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은은 점점 더 아버지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학교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때로는 아빠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현우의 가슴은 벅차올랐어요. 정한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자신의 병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과학적 호기심은 현우를 닮았죠. 아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일 때마다 현우는 기뻤어요. 한 달 후 현우는 다시 멜버른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계획과 치료 프로토콜을 가지고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바람이었죠. 멜버른 공항에 도착한 현우는 놀라운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정한과 정은이 웰컴이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윤도 함께였죠. 현우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기다렸어요. 정은이 달려와 현우를 안았어요. 이것은 그들 사이의 첫 번째 포옹이었습니다. 정한은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미소를 지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현우에게는 큰 의미였죠. 치료법은 어때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정한이 물었습니다. 현우는 희망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좋은 소식이야. 새로운 유전자 치료 프로토콜을 개발했어. 초기 단계라 증상이 심하지 않은 지금이 치료하기 가장 좋은 시기야. 서윤이 백미러로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서 받아야 하나요? 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 몇 번의 치료는 한국이 좋겠지만
나머지는 멜버른에서도 가능해. 내가 의료진을 파견할게. 이번 방문에서 현우는 꽃집 근처의 작은 아파트를 빌렸습니다. 가족과 가까이 있고 싶었어요. 서윤은 아이들이 방과 후에 현우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허락했죠. 처음으로 우리 가족 사진을 찍을까? 어느 날 정은이 제안했습니다. 네 사람은 공원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어색했지만 시작이었죠. 현우는 그 사진을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했습니다. 정한의 첫 치료는 성공적이었어요. 증상이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죠. 현우는 모든 치료 과정을 직접 감독했습니다. 아들의 건강이 최우선이었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어느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서윤이 현우에게 물었습니다. 현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희와 함께 있고 싶어. 호주에 지사를 열어도 돼. 아니면 너희가 한국에 오는 것도 물론 너희가 원한다면. 서윤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쌓아온 삶이 있어요. 쉽게 바꿀 순 없죠. 알아. 현우가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서두르지 않을게. 그냥 기회가 있다면 좋겠어. 2달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한국과 호주를 오가며 회사 일과 가족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했어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10년의 부재를 만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우의 사무실로 2통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호주에서 온 것이었죠. 각각 정한과 정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정은의 편지를 먼저 열었어요. 아빠께 다음엔 웃으면서 만나요. 처음에는 아빠라고 부르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요. 아빠가 오빠의 병을 치료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한국에 가면 아빠 회사도 구경시켜 주실 거죠?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지 처음엔 몰랐지만 이제는 기다릴게요. 사랑해요, 아빠. 정은 올림.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번째 편지, 정한의 편지를 열었어요. 아빠에게 잊은 적 없어요. 당신이 우리 곁에 없었던 시간도 다 기억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제 병을 치료해 주셔서 고마워요. 아직 아빠라고 부르기는 어렵지만 언젠가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오시면 제가 좋아하는 과학박물관에 같이 가요. 정한 드림. 현우는 2 편지를 가슴에 안고 연구소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 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아이들이 보낸 그림도 있었죠. 아빠와 손을 잡은 쌍둥이의 뒷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옆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이젠 우리를 놓치지 마세요.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그는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죠. 서윤아, 생각해봤어. 내가 호주로 갈게. 멜버른에 연구소 지사를 세울 거야. 너희 곁에서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 전화기 너머로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해요. 우리에게도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문은 열려 있어요. 한 달 후, 현우는 멜버른 교회에 작은 집을 구입했습니다. 꽃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젠텍 바이오의 호주 지사도 설립 중이었죠. 정한의 치료는 계속되었고 아이는 점점 건강을 되찾아갔습니다. 어느 일요일 4사람은 공원에서 피크닉을 했어요. 정은이 현우의 어깨에 기대어 앉았고 정한은 과학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아빠, 이거 봐요. 정한이 책에서 고개를 들어 현우를 불렀어요.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현우는 깜짝 놀라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정한의 눈에도 놀란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우는 아들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쌌어요. 뭘 보여주고 싶은데, 아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현우는 이제 그것을 알았어요. 과거의 실수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진정한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가족이란 피보다 진한 것은 없지만 진정한 의미는 함께하는 시간과 사랑에 있다는 것을 현우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다시는 그 소중한 인연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